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송보의 사진 강좌. 오늘은 MF 렌즈 vs AF 렌즈라고 제가 칠판에 써놨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의 필름 카메라가 됐건 디지털 카메라가 됐건, 물론 디지털 카메라가 대세죠. SLR 카메라의 기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1985년도인가 맞을 거예요. 1985년도에 미놀타에서 AF 카메라가 실용화를 됐죠. 물론 그 전에 펜탁스에서도 나왔었고 니콘의 F3에 AF가 나왔었지만 그거는 이제 어떤 실험적인 거였었고 실용화가 되었고 대중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85년도에 미놀타의 맥섬 알파 7000 그게 실용화가 되고 대중들한테 진짜 굉장히 깜짝만한 쇼크를 일으켰었던 AF 카메라가 되겠죠. 그 다음에 86년도에 니콘의 F50이라든가 뭐 캐논의 EOS 650이라든가 이런 게 갖고 AF 시대가 도래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도로 넘어가면서 모든 카메라들이 AF 시대가 되죠. 너무너무 사진가들, 뭐 이건 아마추어뿐만 아니라 프로 카메라맨들한테 프로로 일을 하시는 사진가들한테도 일대의 혁명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초점을 맞추는 거에 자동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자, 근데 아직까지도 라이카라든가 이런 카메라, 이런 메이커에서는 아직도 AF 카메라 렌즈를 생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본의 파나소닉이랑 같이 제휴를 해갖고 똑딱이라든가 몇몇의 카메라는 라이카가 어떠한 기술 제휴를 해갖고 렌즈를 제휴를 해갖고 AF 렌즈가 나오는 거지, SLR에 관해서는 라이카에서는 AF 렌즈를 만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라이카에서 기술력이 없어서 AF 렌즈를 안 만드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MF 렌즈를 쓰고 싶다 하더라도 몇몇 카메라 회사, 즉 니콘이라든가 펜탁스라든가 라이카라든가 이런 카메라 메이커, 물론 라이카는 이제 AF 렌즈 자체가 없죠. 이런 카메라 자체에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예전에부터 나왔던 MF 렌즈를 지금 나오는 AF 카메라에다 꽂아 쓸 수는 없는 불편한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야, 그러면 송보 너 그냥 AF 렌즈를 쓰면 되지, 너 왜 이렇게 뭘 자꾸 MF 렌즈 구닥다리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물론 지금 세대에서 AF 렌즈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오히려 MF 렌즈를 니콘을 내가 쓴다 그래갖고 MF 렌즈를 쓰는 게 어떤 면에서 초점을 맞추거나 또는 측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소한 기능 몇 가지를 못 쓰면서까지 그거를 쓸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을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포토 1호상은 메커니즘을 다루는 데기 때문에 MF 렌즈하고 AF 렌즈의 차이점은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제 내구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하다 보면 제 지인들이라는 게 거의 제 옆에 지인들이라는 게 제가 이제 사진하고 광고를 했기 때문에 광고하시는 분들도 사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저한테 이제 뭐 제 대학 동기 동창이라든가 아니면 선배라든가 후배라든가 또는 학교는 다르지만 일선에서 만나신 분들이 저한테 요즘 간혹 심심치 않게 들리는 말들이 이런 얘기들이에요. 야, 요즘 AF 렌즈를 쓰다가 큰 충격을 주지 않았는데도 예전에 왜 MF 렌즈 쓸 때 큰 충격을 받지 않냐? 그랬을 때 것처럼 이렇게 광축이 휘어갖고 주변부가 뭐 이렇게 좀 흐려진다거나 해상력이 저하된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말을 해드리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형, 또는 야, 너 저기 뭐야 좀 충격받았고 광축힌 거 아니야? 그랬더니 큰 충격을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이 유독 AF 렌즈들에서 유독 나오느냐? 그렇게 봤을 때 송보가 제가 보이는 관점에서는 어떤 거냐면 내구력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냐면 시스템, 렌즈를 구동시켜주는 거, 렌즈의 초점을 맞춰주는 거는 AF 렌즈는 어떻게 해요? 건전지하고 모터의 힘에 의해서 기계가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MF는요, 그렇죠, 사람이 손으로 맞춘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서 기인하지 않느냐 해갖고 제가 사실은 좀 했고, 그 전부터도 사실 저는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는 돼도 될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었고요. 그 전에 카메라나 이런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일본 카메라 영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정식적으로 발표는 되진 않지만 학술 세미나나 이런 데를 가갖고 같이 이렇게 들어보거나 같이 발표를 하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조심스럽게나마 나왔었던 건데, 이제 시간이 흘러갖고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조금씩 느껴가는 부분들이 아닐까 해갖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한 번 정도 꺼내고 갈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오늘 과감하게 몇 마디 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AF 렌즈가 튼튼할 것 같습니까? MF 렌즈가 튼튼할 것 같습니까? 물론 회사에서 만듦새마다 다 틀릴 수는 있죠. 하지만 같은 회사 거다. 니콘이면 니콘, 캐논이면 캐논이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것이 튼튼하게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별 차이가 없다. 또는 MF 렌즈가 튼튼할 것일까. 이렇게들 나오는데 AF 렌즈가 더 튼튼할 것이라는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글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 송보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면 그건 어느 기준점에서 기인하느냐 봤을 때 그걸 제가 몇 가지 정도 제가 그냥 혼자 생각을 해보고 또 카메라를 뜯어보고 카메라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렌즈를 뜯어보고 또 렌즈 배럴이라든가 또는 헬리코이드 링이라든가 이런 이렇게 만듦새들을 뜯어봤을 때 제 송보가 보는 관점에서는 MF 렌즈 쪽이 좀 더 튼튼하고 유격 오차가 생기지 않을까. 이거는 어떠한 만드는 장인 정신을 떠나서 기계적인 어떠한 이렇게 움직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 다음 편에서 조금 더 그 실질적인 얘기 한두 가지 좀 한번 짚어보죠.